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묻고 답하기입니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했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독일의 사회보험 입법 배경, 이제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이라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역사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열강 시대가 되거든요. 다른 말로 이제 식민지 시대가 되는데 이제 식민지 쟁탈 시대라고도 하죠. 이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뭐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메리카 뭐 전부 다 뭐 영국 땅이죠. 그런데 이때 뒤지지 않는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를 가장 옆에서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경쟁 의식을 갖는 질투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어디냐?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결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전통이 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당시에 통일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어요. 믿기지 않게 다 벌써 통일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나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공국이라고 그래요. 공국. 쉽게 해서 봉건 제도가 그때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후진국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발트의 북부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프로이센이에요. 이 프로이센이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위대한 정치인이 나요.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어떻게 되냐? 독일의 여러 분할된 공국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가 프로이센이었는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군비를 확장시켜요. 그래서 그걸 철혈 정책이라고 해요. 철저하게 무기 중심, 군대 중심으로 모든 정치 제도를 개편해요. 두 번째가 뭐냐? 비스마르크 그러면 아마 정치 외교학과 출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외교의 천재예요. 유럽에서 외교의 천재 그러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 비스마르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는 오직 자력갱생, 스스로 살 수 있는 무기를 확립하는 방법과 두 번째 외교를 잘해야 된다. 요 방침으로 해서 철저하게 등거리 외교를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흡수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나름대로 그 주변 국가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강제 무력으로 전부 통일을 시켜요. 그런 상태에서 1866년 같은 게르만 민족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사람도 게르만이거든요. 얘네들도. 그런데 적절한 표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이제 이쪽을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프로이센 이쪽을 오리지널하면 이쪽은 약간 짝퉁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프로이센 이쪽 애들이 그 발트해 쪽 가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독일 애들은요 머리가 금발이에요. 제가 독일 가서 봤는데요. 이쪽은 피가 많이 섞였어요. 오스트리아 쪽은 뭐 저쪽 슬라브족이라든가 라틴족이라든가 이탈리아 애들 피가 많이 섞였는데 발트 연안 쪽에 있는 독일 애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토니 크로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두들겨 보세요. 토니 크로스가요 전형적인 독일이에요. 완전히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같은 게르만인데 쟤네들은 게르만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독일을 통일하는데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작은 집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안 되겠다. 쟤네들 우리가 장악을 못하면 우리 내내 쟤네들 딴지 걸겠다 그랬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보오 전쟁이에요. 거기에 1866년에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빈 오스트리아 수도가 빈이죠. 거기 포위시켜버려요. 그러면서 루돌프 1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항복할래 아니면 그냥 쑥대밭 만들까? 그러니까 울면서 알았다고 항복해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죠.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 오스트리아 헝가리죠. 그러면서 전쟁 배상금을요. 그때 당시 독일의 10년치 예산을 받아내요. 10년치 예산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비스마르크는 초지일관 군비 확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비를 확장시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프로이센의 철천지 원수가 있어요. 영국이 아니에요. 프랑스예요. 왜? 1810년부터 1812년까지 러시아 원정을 갔는데
그때 60만 대군을 끌고 프로이센을 거쳐서 가요. 이때 프로이센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버려요. 누가? 나폴레옹 1세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를 빠득빠득 가려요. 프랑스라면. 근데 마침 그때 프랑스 황제가 누구냐? 나폴레옹 3세예요. 조카였어요. 너 딱 걸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1870년부터 1871년까지 이루어진 보블 전쟁이에요. 보블 전쟁. 그 알퐁스 도데에 나온 마지막 수업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 역시 10만 명을 가둬버려요. 이 비스마르크가 천재니까 10만 명을 가둬버린 상태에서 저기서 1만 명이 구하게 딱 와요. 말 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서 많은 경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황제 깃발을 들고 오거든. 그러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나폴레옹 3세가 지금 자기 황제 군대를 구하기 위해서 온다면서 야 포위막 열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른 척하면서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요. 그리고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나폴레옹 3세한테 항복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울면서 항복을 해요. 그래서 보세요. 보호 전쟁 이겼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 그때 당시 전 세계 랭킹 2위 영국이 1위면 2위가 프랑스 이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강의 반열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프로이센이 이때 독일 연방국가를 만들어요. 이게 보블 전쟁이 끝난 1871년이에요.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이센이 독일 자체 다른 나라와 싸웠을 거 아니에요. 전쟁. 얘는 무조건 전쟁이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하고 싸웠죠. 프랑스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누가 발생이 돼요? 그렇죠. 상위 용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상위 용사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지 지체 장애인이 생기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주 종목이 주 산업이 농업 아니면 제조업인데 팔이 하나 없어요. 폭탄에 맞아서 다리가 없어요. 눈을 실명했어요.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100년에 한 명 태어날까만 하는 사람이 또 태어나요. 그때 독일에. 바로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가 가장 싫어하고 비스마르크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서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를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해요. 쟤 때문에 지금 다 망해요. 노동자들이. 그러자 이거 이제 막 독일이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 가까스로 전쟁에 승리해서 외부적으로 독일을 통일시켜놨더니 이거 내부의 소요 폭동으로 저 공산주의들 때문에 망하겠다 싶어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을 써요. 두 가지 방법.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코브로트, 운트, 파이쉐. 독일 말인데 주코브로트는 채찍이라는 뜻이고 운트 파이쉐 이거는 당근이라는 뜻이에요. 채찍과 당근 정책을 써요. 여러분 채찍과 당근은 말한테 주는 거예요. 말이 계속 달리게 하려면 발전적으로 계속 나가게 하려면 첫 번째 방법을 주마가편 때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걔가 좋아하는 당근을 주면 돼요. 그래서 채찍은 누구한테 줬느냐? 공산주의자들, 마르크스 아이들 철저히 탄압해요. 심지어는 마르크스 추방시켜버려요. 영국으로. 예. 두 번째가 뭐냐? 당근이에요. 그 당근이 바로 사회보험이었던 거예요. 당근 정책이. 그래서 1883년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건강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쟁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있거든. 상위 용사들이라서.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연대 1884년. 취업이 안 된다니까. 제조업이건 뭐 농업이건 할 수가 없어요. 상위 용사들이. 그럼 뭐겠어요? 산재보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렀어. 그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어. 일을 못해. 그러니까 1889년에 노령 폐질연금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스마르크 3대 보험이라고 3연타석 홈런을 쳐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이거는 이제 국사죠. 한국사. 그래서 한국사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구려의 진대법이죠. 그래서 진대법. 이거 시험 문제. 제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시험 문제 틀린 기억이 있어요. 이거 진대법. 그렇고 토지 없는 농민을 보호하는 개념이고 조선시대 때 황곡법으로
변환돼서 그러니까 환국법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춘궁기 때 대여를 해줘서 이제 춘궁기는 3월달, 4월달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릿고기라고도 하는데 춘궁기 때 대여를 해줘서 수학기 때 회수를 하는 방식. 한 번 더 고구려의 진대법은 조선시대의 환국법의 기원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창이 나오죠. 이거는 흑창에서 의창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고려 태조 때 빈민구제 제도고 그 다음에 상평창이 나와요. 상평창은 조선시대 때 빈민구제 기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 기원은 고려죠. 그래서 고려 성종 때 물가 조절 기능을 했다. 한 번 더 고려시대 때 물가 조절 기능을 했다. 요게 이제 조선시대로 계승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 해민국이 있어요. 해민국.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 해민서 오나라 오나라 그 뭐지 장금인가요? 아무튼 그 해민서 그 고려 애종 때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기관이다. 이렇게 눈여겨 보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